네, 퇴근길 라이브 오늘은요 좀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의 강등을 예고하고 나서 실제로 AAA에서 AA 플러스로 강등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발빠르게 긴급 편성을 해서 이분을 모시고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바로 막 페이퍼 네. 쓰셨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사실 뭐 어제 미국 증시는 이거 별로 반응도 없었고 사실 근데 제가 뉴스를 참 예, 막판에 장 끝나고 나서. 막판에? 장 끝나고 끝나고 나서 아마 나서. 시장에 반영이 안 된 네, 거로. 저도 아, 아침에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진행하는데 채팅창에 피치가 미국 신용등 강등했어요. 네, 저도 근데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전에 이미 한 번 좀 이렇게 워닝을 줬기 때문에 그때는 별 시장에 반응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전 그냥 그렇게 넘어갔는데 아시아 증시에 좀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그러니까 일단 미국장을 보지 못했다라는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아. 예, 저 개인적으로 또 여하튼 국내 최근 주식시장 자체가 조금 뭐 어떻게 보면 좀 악재가 좀 없었던 상황에서 그렇죠. 예, 골지락스다 뭐다 예, 해가지고 뭐 경기도 좋다고 기관도 했죠. 사실은 많이 좀 자취를 감지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갑자기 뜻하지 않은 이러한 이제 신용 리벤트 자체가 이제 터지다 보니까 조금 큰 폭의 조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외국인이 어제 선물 1조 7천억. 만 2만 계약 정도 샀다가 네. 오늘 산 거보다 더 많이 팔았어요. 맞아요. 그게 좀 무섭더라고요. 그게 영향을 좀 받은 걸까요? 예, 뭐 아무래도 영향이 있겠죠. 특히 이제 뭐 일본 증시 잘 나가면서 일본 증시도 오늘 사실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고,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 자체가 상당히 좀 불안하다는 부분이 이제 선물을 조금 매도한 거. 근데 선물 쪽에서는 사실 근데 매도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뭐 좀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되는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시장의 뭐 하락 원인 중에 이게 좀 크다고 봐야 되나요? 뭐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저도 오늘 자료를 쓰면서 이제 급하게 이제 2011년 사례를 이제 갖고 왔 수밖에 없었던 네. 것들이 저희가 뭐 한 벌써 한 12년 정도 전 얘기라서 상당히 먼 얘기긴 하지만 당시에도 이제 신용 등급 미국이 뭐 어떻게 보면 전격적이었죠. 그 당시 이제 S&P가 전격적으로 이제 신용 등급을 강등을 하면서 시장이 큰 불안. 그러니까 한 일주일 동안 보니까 한 15% 정도 조정을 받았더라고요. 영업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임금일 동안 15일 정도 받아서 그 당시 워낙 시장에 그 좀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여하튼 좀 오늘 시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영을 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시의 영향보다 과연 이번에는 어떨지가 걱정이 되긴 뭐저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뭐 좀 긍정적으로 제한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크게 미치진 않을 예, 것이다. 그러니까 물론 뭐 하루 이틀 조정은 더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 지금의 추세를 바꾸는 정도의 흐름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2011년은 사실 공포감이 있었습니다. 네. 미국이 딱 그 S&P가 신용 등급을 하락을 했을 때 이거 큰일 났다라는 좀 생각을 했는데, 뭐 오늘 아침에 뭐 피치사이긴 하지만 뭐 3대 신용 평가사이긴 하지만 피치가 뭐 그래서 강등을 했네라는 대부분 초기에는 사실 그런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2011년 당시를 좀 복기를 해보면 2011년은 갓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막 미국이 벗어나면서 그 당시 좀 중국 힘을 빌려 어마어마한 부양의 힘을 빌려서 조금 이제 탈출하던 시기. 그러니까 아직 이제 금융위기 자체가 끝난 것들이 아니었죠. 네. 거기에다가 2010년부터 스물스물 그리스 뭐 유럽 재정 위기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 나오면서 피그스 이야기 나오고. 예, 나오면서 2011년에 소위 이제 신용에 대한 리스크, 국채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상당히 컸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이 되면서 이거는 상환에 대한 뭔가 문제가 터진 게 아니야라는 어떤 얼핏 보게 되면 미국 국채 자체가 위험하다.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어떤 공포감이 사실은 있었고, 요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신용 등급을 하향하는 데 있어서 뭐 미국이 뭔가 상환을 못해 뭐 이런 느낌은 아마 부채가 많긴 하지만 그런 느낌은 아니고 지금 뭐 경기가 연착륙한다고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신용 등급하면서 이게 연착륙이 아니라 또 경착륙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위 경기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다시 한번 불거진 것이 2011년하고 지금의 어떤 차이가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서 좀 제한적이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11년하고 자꾸만 이제 비교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2011년은 사실 뭐 경기가 2009년 말에 이제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을 하면서 또 미국은 양적 완화 정책을 하면서 이제 경기가 좀 좋아지는 무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미국 실업률이 얼마였냐면 9%였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져도 좋아진 게 아니었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미국의 실업률이 뭐 이번 주에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대충 한 3.6 정도 되니까 네. 거의 3분의 1 정도 수준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미국의 경기 자체가 상당 부분 탄탄하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얘기할 수 있고 또 2011년에는 미국이 뭐 뚜렷하게 우리가 대표적인 기업이 생각나는 게 사실은 그 당시 뭐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다 빅테크, 뭐 그쵸. 미국 주식, 뭐 이러한 애플이 얘기. 이제 그때 시작하던 뭐 그런 때였고 2000, 아마존도 그랬고. 예, 2009년, 그러니까 2000년 말에 이제 아이폰이 출시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네. 이제 애플이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을 했고 SNS도 사실은 그때부터 이제 초기 이제 국면이어서 그 당시 이제 빅테크 자체가 그렇게 곽강을 받지 못했던 시기 오히려 그 당시는 미국보다는 중국을 더 신뢰했던 어떻게 보면 시기였고 지금은 뭐 중국보다는 뭐 당연히 미국이 뭐 어쨌거나 사실 신뢰하는 부분들이어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영향이 좀 제한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미국 쪽 뭐 지금 많은 뭐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시는 것들이 평이 다소는 좀 뭐 피치사가 뜬금없다는 식으로 약간 미국 쪽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랬을까요? 뜬금없이 사실 5월달에 그 관찰 리스트 예,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걸 그러니까 낮춘 거잖아요. 예,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이제 부정적으로 좀 내려- 예, 바뀌었는데 그게 사실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그런 건데 예. 부채 한도 협상이 잘 마무리가 돼서 예. 저희는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뒤늦게 이렇게 한 뭐그 배경은 뭐 정확히 잘 모르겠고 일단 뭐 얘기를 든 게 뭐 일단은 재정 적자 문제, 뭐 부채 문제를 들었고 또 하나 특이한 게 가버넌스 문제. 그러니까 이게 부채 한도 협상이 너무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사실은 뭐 관리 능력, 부채 관리에 대한 것들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어느 정도 일정 뭐 얘기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하튼 조금 뭐 긍정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피치사가 뭐 사실은 또 신용등급을 이렇게 하향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당성이 있는 부분들이고요. 미국이 지금 정부 부채가 100%가 넘고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그 부분에 뭐 정당성도 있는데 조금 하나 이제 뭐 조금 부정적으로 보자고 하면 우리가 이제 팬데믹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책 특히 이제 재정 정책 또 뭐 이런 돈을 푸는 정책이 나왔고 이제 부채가 많이 전 세계적으로 다 늘었는데 네. 그 영린을 사실 건드린 것이 아닌가라는 조금 우려감은 좀 있습니다. 그 영린이라고 우리가 숨기고 싶은 어떤 그런 비닐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부채 자체가 워낙 많이 들어서 누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는 있긴 한데 그냥 덮어두는 네, 데다가. 덮어두고 누가 그걸 건드리려고 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피치가 그걸 건드린 부분들이 되겠죠. 이거 문제잖아. 예.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갖고 오면 미국만 그럼 유럽도 문제이고 사실 일본도 좀 정부 부채가 어마어마한데 문제죠. 일본이 예, 제일 심각하죠. 예, 거기다 좀 최근에 중국마저도 여러 가지 중국 뭐 지방 정부 부채 부실 문제까지도 나오니까 그 문제까지 걸어버리게 되면 사실은 이건 일파만파 사실은 판을 터질 수도- 뒤집을 예, 수도 판을 있겠죠. 뒤집을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사실은 잠재적으로 봤을 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뭐 별거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또 이렇게 곰곰이 좀 되씹어 보면 문제가 있긴 하죠. 예, 사실은 저희가 부채가 많다라는 건 누구도 다 인정하는 부분들이고 이제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요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예전에는 미국이 이제 신용 등급을 하락을 했어도 이제 그 당시 워낙 다들 안 좋으니까 그래도 미국 자산이 안전할 거야 라면서 다 국채 금리 그래서 내렸었죠. 근데 요번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요번에도 금리 신용등급 하락을 한다고 해서 뭐 이제 미국 국채가 뭐 어떤 펀드에서 제외되고 할 가능성은 거의 뭐 없겠죠. 없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최근에 가장 미국 증시에서 우려가 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사실은 국채 금리였습니다. 네. 4%대 이렇게 움직이면서. 근데 그게 자칫 잘못해서 더 올라간다. 아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서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하면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2011년처럼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뭐 그 가능성은 뭐 작긴 한데 그 가능성이 발생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죠. 미국의 채권은 쓰레기야라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 너무 가게 너무 네, 가겠나요? 뭐 이제 뭐 미국의 쓰레기는 여하튼 다른 나라들인 거니까. 그 미국 국채에 대한 매력도가 약간은 좀 지금 아, 약하죠. 저거 신용도도 낮으니까 조금 예. 싸게 거래돼야지 하면서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뭐 수요 자체가 이제 뭐 채권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상당히 이제 수요가 많았었는데 그게 줄어들거나 하면서 아니 근데 뭐 다른 데 갈 데가 없잖아요. 미국 말고 그러니까 일본으로 갈 수도 없고 유럽으로 그게 갈 수도 문제이긴 있고. 하기 때문에 뭐래 그렇게 안도는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뭐 시장이라는 거는 뭐 다 모르는 부분들이고 특히 또 하나 이제 껄끄러운 게 사실은 최근에 지난주죠. 일본은 YC 정책을 이제 네. 유연성을 한다고 얘기를 네. 했죠. 그리고 채권 샀잖아요. 샀죠. 그렇지만 금리는 또 올랐고 지금도 오늘도 금리가 또 올랐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소위 엔캐리 트레이드
우리가 청산 얘기를 많이 아직 청산이 안 됐는데 네. 그러한 것들에 대한 리스크를 자극해서 오히려 미국 국채를 조금 당분간 내다 판다. 뭐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통화 정책의 어떤 파장 또 여러 가지 조금은 뭐 조금 불안한 느낌이 있어라고 해서 뭔가 난 이제 현금을 좀 갖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들이 생겨서 국채 금리가 조금이라도 여기서 한 레벨 더 올라가게 되면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어떤 이 디폴트 문제가 아니라 경기 문제를 사실은 건드릴 수 있다라는 게 지금에 있어 조금 예상해 볼 수 있는 부정적인 신호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기 괜찮아 이렇게 만들어놨고 골디락스 얘기 나오고 마는데 여기에 피치가 어떻게 보면 진짜 찬물을 확 끼얹는 예, 뭐 그럴 한 수도 있는데 거네요. 뭐 좀 계속 말씀드리면 긍정적으로 해서 뭐 제한적이라고 보고는 있는데 일단 뭐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를 조금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네. 뭐 자칫 이제 안 건드려도 될 거를 건드려 놨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게 뭐 아무는 데는 좀 더 시간이 또 필요할 수도 있겠죠. 이 상황에서 이제 제가 진행에 있는 그 반대 질문. 네. 질문들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뭐 조금 딴지를 건다. 별일 아니라고 하시니까 지금 시장에서 싹 사라진 비관론자들 작년 말까지 무슨 얘기하냐면 경기가 너무 안 좋다. 경기 침체 온다. 지난주에 마이클 윌슨 사과했어요. 누구요? 마이클 그 모건 스탠리인지 예. JP 모건인가 거기. 그래요? 잘 알아요? 비관론자였거든요. 굉장히 어쨌든 싹 비관론자였거든요. 다 사라졌는데 사실 경기가 안 좋은 건 아니고 소비 경기는 좋은 거고 제조업 경기는 안 좋은 거잖아요. 지금 제조업 PMI는 이번에도 계속 52태요. 네. 52 죠. 지금 몇 개월 연속 밑으로 나오고 있고 맞아요. 그럼 경기 침체가 와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뭐 막 돈을 많이 소비가 버티고 소비가 막 있고. 버텨주면서 그런 건데 혹시 이런 것들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시 이제 커질 수 있지는 않을까? 가능성은 있죠. 자, 그것이 이제 요번에 이제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네. 그 중에 하나가 보면은 미국이 이제 재정지출 뭐 IRR법이라든지 반도체 과학법을 통해서 결국 돈이 나간 부분 자체가 결국 경기를 살렸는데 그러니까 네. 2011년에는 연준이 돈을 양적 완화를 하면서 경기를 부양시켰고 요번은 재정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경기를 부양시켰는데 거기다 대고 지금 너 이거 돈 쓰지 돈 쓰지 마. 이러면 신용등급 더 위험할 수 있어라는 경고를 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이제 논쟁이 있겠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이제 공화당에서는 이제 돈을 많이 써서 네. 지금 신용등급을 건드려 놨으니까 내년도 예산을 할 때 깎아. 우리는 확 깎아버리겠어라는 이제 그러한 얘기가 나올 거. 당연히 또 미국은 10월 달부터 이제 회계년도가 시작이 되고 이제 또 이러한 또 예산 문제가 또 걸린 부분들이 있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뭐 우려는 했지만 9월 달에 잘못하면 뭐 9월이나 10월에 이게 또 연반 정부 셧다운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사실은 예산을 합의를 못 하면서 뭐 이러한 얘기들이 사실은 뭐 적잖아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경기 자체는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좀 뭐 심리적이거나 이러한 뭐 어떤 실물적으로나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 자체를 자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말씀드린 대로 금리입니다. 국채 금리. 이게 떨어져 줘야 되는데 이게 4%대 금리라고 하면 경기가 뭐 저는 사실은 4%대 금리가 계속 유지되면 연말 연초에 뭐 경기 뭐 이런 걸 떠나서 경기가 조금 슬로워해질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그 리스크 자체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 뭐 경기 침체는 안 간다 하더라도 최소한 경기 모멘텀 자체가 상반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둔화될 수 있고 그것이 이번 신용등급 사태로 더 둔화가 된다라고 하면 조금 증시 자체는 조정의 빌미를 좀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워낙에 지금 또 낮아져 있는 주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반응이 올 것 같은데 뭐 제조업 경기도 안 좋은데 거기에 더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이슈가 되는 거고 미국 지금 뭐 선물 시장 보면은 조금 하락하고 많이, 있다고 많이 빠지고 있어요. 빠집니까? 예, 전 뭐 200포인트 정도 빠지다가 조금 줄인 것 같고요. 뭐 유럽 증시도 제가 나오기 전까지 한 2%대까지 빠지다가 한 1.5%, 뭐 프랑스한테 1.2%까지 좀 네. 낙폭을 좀 축소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조금 뭐 유럽 시장도 미국 시장을 좀 보겠다는 심리가 아닌가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결국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이 부분을 어떻게 소화해낼지 뭐 별 문제 아니야 뭐
뭐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뭐 1% 이하대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뭐 그냥 어느 정도로 버틸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하고, 만약 뭐 생각보다는 조금은 과도하게 뭐 미국 증시도 많이 오른 부분들이었어서 뭐 조정폭 자재가 크다라고 하면 각종 뭐 안 좋은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미국장 흐름 자체가 그러한 부분에서 뭐 상당히 조금 중요한 흐름 아니겠느냐. 또 이제 국채 금리라든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흐름이 뭐 안전자산 때문에 오히려 미국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오히려 연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신용등급까지 이제 그 피치가 사실 이 신용등급을 내린 이유 중에 이렇게 뒤져다 보면은 내년부터 이제 이자 지출, 재정 쪽에서 이자 네. 지출 자체가 많이 늘어난다라는 것도 하나 이제 원인. 예. 네. 그럼 연준 입장에서는 사실은 금리를 더 올리기가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에서 금리를 이제 어쨌거나 좀 그걸 다시 동결하는 쪽으로 어떤 분위기가 형성된다라고 하면 뭐 급체 금리도 내리고 오히려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반면에 이제 국채 금리가 뭐 여하튼 지금 물가도 뭐 진정이 되곤 하는데 잘 안 잡히고 뭐 이런 신용 문제까지 이제 불거지고, 뭐 아까 말씀드린 BOJ 일본은행도 뭔가 YC 조정을 하면서 뭔가 국채 금리가 조금 튈 것 같아, 이러한 분위기가 좀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 미국 국채 금리가 여기서 더 올라가는 이 그림이 나오면 조금은 단기적으로 좀 조정에 조금 더 기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사실 내일 주가 움직이는 것도 봐야 되겠지만 금리 상황을 좀 봐야 되겠네요. 예, 만약에 금리가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조금 불안한 거고, 그렇죠. 금리가 좀 내려간다라고 하면 조금 안정을 뭐 생각보다 빨리 찾을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을. 개인적으로는 사실 좀 그렇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미국 경기 자체 뭐 평화에 따라서는 뭐 안 좋게, 여전히 안 좋게 보시는 분도 있고 뭐 좋게 보시는 분도 있긴 한데, 뭐 저는 사실은 연초부터 계속 좋게 말씀을 드렸고 뭐 그러한 맥락에서 뭐 이 정도의 충격은 분명히 이제 견딜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다행스럽게 이 사태가 오히려 조금은 연준의 어떤 정책, 그 금리 인상 사이클의 중단에 대한 압박으로 좀 작용한다라고 하면 조금 시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오히려 좀 반기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고용 좀 체크를 해주시죠. 이번에 구인 규모가 좀 줄어져.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구인 규모가 줄었고 한데 이제 고용 보고서 발표도 좀 예정돼 있잖아요. 예. 근데 그 구인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구직 건수도 줄어들어서 그 차를 보게 되면 오히려 지난달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은 뭐 고용 시장이 뭐 둔화가 되고는 분명한데 뭐 그렇게 지금 빨리 둔화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 이제 미스매칭 자체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아직 줄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고용 시장이 여전히 탄탄한 것 같고요. 뭐 지금 내일도 나오겠죠. 이제 주간 실업 청구 건수 보게 되면 20만 건 초반권은 미국 호황 정도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면 고용 시장 자체가 이제 크게 뭐 단기적으로 그렇게 흔들리지는 않을 거로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일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물가를 제압하는 임금 쪽에서의 어떤 둔화가 있어야 되는데, 다행스러운 건 지금 그 경제활동 참가율이라고 하죠. 그게 사실은 조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주력 그 근로자층이라고 할 수 있는 25세부터 54세의 청년 경제활동 참가율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이제 상회하는 이 정도로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그렇게 보면 좀 임금 쪽에서의 상승 둔화가 오히려 조금은 가시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뭐 고용 시장도 그렇고 아까 뭐 제조업 ISM 제조업 지수를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조금 반등할 시점이 좀 온 것으로 저는 좀 보고 있어서, 미국은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뭐 요원 신용 사태 제해 놓고 보면 뭐 크게 걱정할 게 없다. 크게 걱정할 수. 왜냐하면 또 그 ISM은 뭐 이렇게 그저 그렇게 나왔지만 어저께 7월달 자동차 판매 보게 되면 6월달부터 더 좋았거든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건 소비가 좋다라는 거기서 전체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제조업 경기에 결국 이제 영향을 주겠죠. 또 최근에 또 일부에서 얘기하시는 거는 뭐 미국의 어떤 분석이긴 하지만 이제 미국 기업의 구조조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
오히려 구조조정을 했어요. 아까 사람 자르고 뭐 메타 이제 엄청 잘라가지고 예, 올렸잖아요. 작년에 그러니까 빅테크에서 테크였죠. 이제 하는 것들이 엄청 이제 거의 마무리 구매에 들어갔다. 오히려 오히려 거기도 또 사람 뽑아가지고 이제 오히려 투자를 이제 사람 물은 떠나서 이제는 슬슬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이제 왔다라는 AI. 부분. 예, 뭐 이러한 AI라든지 이런 쪽에서 보면 그것이 제조업 경기에 오히려 좀 반등의 힘으로 좀 작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이제 해석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 끝없이 좋게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여하튼 조금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뭐 좋게 보는 부분 또 이렇게 안 좋게 보는 부분들이 이제 약간은 갈리긴 하지만 결국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심은 계속 말씀드리는 국제 금리로 금리가 여기서 이 정도의 4%대로 계속 유지가 되면 사실 뭐 소비하시는 분 뭐 하는 분도 있지만 결국 이 부채 문제도 계속해서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지금 숨어 있는 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문제도 또 연말 연초 가면 또 불거질 수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서는 조금 저희가 금리 부분을 계속 좀 체크해 나가면서 시장을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금리입니다. 이게 사실 그 신용등급 문제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위험한 거? 네. 근데 괜찮다라고 하면서 금리가 살짝 떨어지면 시장이 괜찮은 큰 거. 반응 안 하는 거. 네, 고용이 나온 다음에 야 고용이 너무 좋아 연준이 금리 올릴 것 같아 그래서 금리가 또 올라가면 또 안 좋은 거. 이 정도 임금 상승률 낮아졌으니까 금리 안 올릴 것 같아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 괜찮은 거. 금리 그러니까 10년물 기준으로 계속 좀 우하향 추세를 밟기를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도 한 원하고 3.5 계시거든요. 정도면 괜찮을까요? 예, 3.5면은 사실은 상당히 좀 양호한? 긍정적인 거. 네. 제가 잠깐 그 금리 차트 차트를 볼까요? 하나 좀 차트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준비하셨으니까 예, 금리 하나 보여주십시오. 예. 5번 그림 보겠습니다. 그림 5번 그 자료에 5번에 있는 걸 보게 네. 되면 사실 저희가 그 연초에 증시가 뭐 하다가 이제 SVB 사태로 이제 국채 금리가 한번 크게 떨어졌었죠. 그래서 뭐 3%를 이때 뭐 3.1까지 이제 떨어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면 사실 주식시장 자체가 상당히 탄력을 받았다라는 부분도 사실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금리를 다소 좀 무시고 경기가 워낙 지금 좋아지고 있어서 무시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 금리 추세가 결국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옆으로 횡보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조금 이제 뭐 주식을 하는 입장, 뭐 자금들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 주식보다는 좀 당분간 좀 채권 쪽으로 이제 금리도 높고 하니까 좀 갈 수 있는 어떤 채권 가격이 싸니까.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싸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보면 또 채권의 어떤 그 자금 이동 자체도 사실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주식시장에는 조금 유동성 흐름에서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뭐 금리가 뭐 여기서 대폭 훅 떨어지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고 전체적으로 더 올라가지 말고 좀 완만하게 뭐 물가라든 요번 이제 나올 이제 7월달 이제 물가 또 연준 회의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좀 완만하게 좀 떨어져서 말씀하신 대로 한 3.5, 3.6 정도 레벨대까지 가서 뭐 그 정도 수준이면 사실은 이 정도 미국 경기라고 하면 다 충분히 뭐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라는 쪽에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보면 그러한 것들이 조금은 증시에 어떤 훈풍을 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계속 뭐 몇 차례 계속 강조드리는데 금리 이 부분이 네. 상당히 좀 중요한 추이를. 좀 중요한 것 제발 오늘 금리 떨어지게. 뭐 어떻게 해야지 떨어지는 거예요? 제 기도 열심히 하세요. 기도. 기도 말고 물 떠놓고 달 가장 보고. 큰 거. 다안 달 보이면 보고. 어떡하죠 오늘? 구름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마음속에 달을 띄워서. 그럼요. 예. 네. 오늘 또 갑자기 또 저희가 긴급 진단을 위해서 박상현 위원님께 SOS를 했는데 이렇게 또 흔쾌히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피치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한 것이 시장에 과연 어느 정도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에 대해서 긴급 진단 나눠봤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